자, 마감이 잘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무지하게 어렵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짓말에는 속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시장이 무지하게 어렵다 하는 쪽은 그건 전부 거짓말쟁이들이 아니라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음? 방송에서도 그렇고요. 뭐 20년 경력입니다. 20년 동안에 처음으로 어려운 장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니케이 지수가 상상을 초월하게 또 프랑스 까크도 상상을 초월하게. 프랑스 까크가 4월부터 해서 사상 최대치 고점을 뚫은 거예요. 사상 최대치 고점을 4월에. 그리고 니케이 지수는 사상 최대치 고점 33년 만에 뚫은 것이 이게 5월부터입니다. 5월. 그리고 6월 달에 여기는 없지만 독일의 닥스 사상 최대치. 그리고 이 흐름도 일단은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했을 때 우리나라 지수 정점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정점은 다 비슷하게 형성이 돼 있어요. 우리는 뭐 택도 없죠. 고점 대비 20%, 22% 빠져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결론적으로는 이 디커플링이 해소돼야 된다. 그 부분을 매번 강조드리는 거고 2차 전지 우리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오늘도 LG화학이 또 밀렸어요. 굉장히 좀 피곤한 상태. 결론적으로 그 LG화학의 경우에는 좀 많이 버거운 수준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2차 전지 기준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유지하고 그리고 확대해서 가져갈 종목으로 오히려 줄인다면은 LG화학 이외에 뭐 포스코 퓨처엠에서도 공식 비중에서 10% 비중을 6월 포트로 잡아놨는데 그걸 5%로 줄일 수는 있어도 LG화학 비중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좀 버겁긴 하지만 여타 그 종목군에서 잘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LG화학 가져가면서 반등이 나올 때마다 또 가격 매릿이 불거질 때마다 편입 설정을 잡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슈 범위는 2차 전지의 묶임 흐름이 아니고 어찌됐든 최근에 다시 2600포인트 위쪽에서 언급이 됐던 블록딜 LG에너지솔루션 블록딜의 규모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테슬라 주가고요. 그 테슬라의 주가가 고점에서부터 67%뭐 오너 리스크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지만은 어찌됐든 67%가 밀려 내려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구정 연휴 때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월초에 이제 1월 달에 반등 일부 나와봐야 그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에 큰 영향을 못 미친 거고 그러고 나서 1월 25일 날 폐장 이후에 굉장히 초강세를 띄죠. 그래서 26일 날 포스코 퓨처엠이 14.33% 폭등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정규장에서 11%대 이제 폭등이 나오고 그리고 쭉 뻗어 올라가는 과정에 2월 달이 여기입니다. 2월 달이. 2월 1일부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이 먼저 날아갔죠. 그렇게 하고 테슬라가 좀 뭐 조정을 받든 말든 에코프로 형제는 이렇게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가 여기까지. 그러고 나서 여기서 보시면 개파락이 나오죠. 이 개파락이 나오는 구간이 4월 19일, 20일입니다. 그게 이제 정점이 돼서 심하게 밀린 포스코 DX라든가 포스코 엠텍이라든가 코스모 화학은 50%씩 조정이 나왔고요. 나머지 에코프로 30% 조정, 포스코 퓨처엠 20%대 조정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것이 테슬라가 다시 이제 가격 반발력을 주다가 이렇게 강세의 흐름으로 고점을 넘기는 흐름으로 요자락에서 쭉 나오다 보니 여기서 이제 연동이 돼서 조정받던 부분이 연동이 돼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 고점을 못 넘기고 테슬라의 조정에 연동되고 테슬라는 이틀 연속 강세를 띄었어요. 근데 이 테슬라의 강세 대비 그러니까 테슬라의 고점 여기에요. 요자락인데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 또 포스코 퓨처엠 우리 종목 그 종목군들은 저 높이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 테슬라가 요거 좀도 못 넘기고 있는데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전부 뭐 이 꼭대기까지 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테슬라의 반등이 나와도 오히려 이제 눌려 있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테슬라가 고점까지 넘기면 탄력적인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그 전에도 뭐 움직임이 나오려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다만 어, 아니다 싶으면은 비중 높으신 분들은 빼줘야 된다는 거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어? 아니다 싶으면 그리고 거래대금의 상위에서 포착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포스코 DX 쪽을 들어갔고 압축을 했고 신규 편입을 잡아드리긴 했습니다만 거래가 제한적이다 그러면 멈출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매매가 원활하시다 하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오래간만에 아주 좋은 수익 범위가 났죠. 사실상은 월요일 날에 루닛 같은 흐름이 5분봉 기준에서 뭐 그냥 뒷받고 없이 대받고 없이 그냥 쭉쭉 뻗어 올라갔죠.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아예 프로그램 매수까지 싹싹 들어오면서 거래대금 2위 삼성전자 바로 밑에 시가총액이 2위는 아니잖아요. 이제 1조 8천억인데 예? 그런 흐름에서 주가 변동폭 윗방향으로 17%대까지 폭등이 난 거예요. 시장이 긍정적이었다면 상한가는 못 가겠어요? 시가총액 1조 8천억짜리가 시가총액 8조짜리도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 2차 전지 기준에서 개별적인 흐름이 아니라 지금 전체 흐름에서 거래대금이 실리지 못하고 못 움직인다면 그렇다면은 거래되면 터지고 움직이는 쪽을 보셔야죠. 물론 이제 에코프로가 오늘 프로그램 쪽에 매수도 들어와 있고 아주 좋은 뭐 흐름이죠. 그런데 변동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 거래대금도 최상위에서 좀 미끄러졌어요. 둔화된 거죠. 그러니까 올해 무조건 뭐 150만 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1조인데 1조는커녕 뭐 4천억이잖아요. 프로그램 쪽의 기준은 거래대금이 150만 주, 200만 주 터질 수 있을 때 터지는 양봉의 기준에 이왕이면 그것을 프로그램이 끌어당겨 줘라. 적은 물량이더라도 순매수가 적더라도 프로그램의 매수 매도량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즉 관여도가 높아지는 흐름 속에 거래대금이 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좀 어렵다 하시면 매매의 기준점 잡아드릴 때 차분하게 이제 따라오셔야 되는데 일단 비중이 문제인 거예요. 비중만 적절하게 세워 놓으시는 상황이라면은 계좌 수익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의 흐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버겁진 않단 말이죠. 뭐 LG화학이 지금 5월 고점 대비해서는 8% 이상 빠져 있는데 그래도 여타 주력주에서 커버가 되니까 그리고 나도 계좌 수익은 6월 기준에 6%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 정리를 하면 1차적으로 다시금 이제 이쪽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글로벌 증시는 유럽 쪽의 프랑스 카크, 영국의 FTSE 월봉 기준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눌림목이다. 그리고 5월 기준에 일본 니케이 지수 지금 오늘도 장중 내내 강세였어요. 꼬리 달고 좀 밀려 내려왔지만 강세. V자형으로 돌린다고 그랬죠. 이런 거는요. V자형으로 돌립니다. 아일랜드 갭이 떴잖아요. 이 V자형으로 돌리는 거예요. 다음 주면 이거 좀 넘겨요. 아일랜드 갭이라는 게 얼마나 센 건지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렸어요. 이 아일랜드 갭이 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개뿔이나 그런데도 시황 얘기하면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은 시장이요, 미국 장이 어떻고 유럽 장이 어떻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이 빠졌단 말이에요. 10시 반 이후에 중국이 1%대 조정이고 아니 개뿔 중국이 1%대 조정해서 플러스로 반전됐으면은 우리나라도 그럼 탄력을 좀 줘야지. 그리고 얘가 1.5% 빠지고 있을 때 결론적으로 니케이 지수는 강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무조건적으로 뭐 얘네 때문에 그래 쟤네 때문에 그래 외부적인 요인 보지 마시고 다우지수가 눌림목 받았다고 해도 고점 대비 다우지수의 조정 얼마예요?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조정이 8% 3,100포인트 가까운 되돌림이에요. 우리나라 지수 환산했을 때 3,100포인트 수준. 마찬가지로 S&P 500 지수도 고점 대비 9% 3,000포인트 위쪽에 있죠.
우리나라 지수 환산했을 때 16.16%, 기술주 위주의 대만은 9%예요. 왜 우리나라만 미국 나스닥에 연동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다른 쪽 신고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게 러시아 쪽이 또 시끄러졌고요. 우크라이나가 어쩌고 그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디커플링이 나온 거는 일단은 이 바닥 찍은 거는 다 같이 아시잖아요. 언제 9월 말 10월 초에 바닥 찍은 건 아실 거예요. 이건 전부 글로벌 증시가 똑같습니다. 9월 말 10월 초. 그러고 나서 변동률이 제한적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올해 2월 이후 뭐 쭉쭉쭉 올라가야 될 판에 못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위치가 어디? 최소 범위가 2,800부터 해서 3,100, 3,000 넘기는 흐름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글로벌 시장과 마찬가지로. 그럼 누가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끌고 갈 것인가. 오늘도 화들짝 놀라셨죠.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이러한 테슬라에 대한 설명도 다 해드렸고 포트폴리오 구성도 보여드렸는데 LG전자가 5월 이후에 16% 올라 있어요. 야, 이수페타시스 뭐 어제 한 방에 또 오늘 한 방에 합산하면은 이틀 만에 뭐 20% 30% 수익 냈는데 뭐 개뿔 뭐 LG전자 한 달 기다려서 17%? 근데 그런 분들 계좌 검사해 보면 마이너스야. 그냥 한 방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분들 계좌 보면 마이너스라고. LG화학이 8.92%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어도 LG화학이 조정을 받고 있어도 어때요? 결국은 LG전자의 등락 이런 기준에서 다 커버하고도 계좌 수익을 높여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시는 현대차 하이닉스 2달 갖고 온 결과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번 달 한 달은요. 여기에서 빠져 있는 건요. 루닉 같은 친구들 어찌됐건 매매 들어갔잖아요. 또 이 계좌에서 이스페타시스 6월 포트에 넣어놨는데 그 수익 빼놓고도 이 수익이란 말이에요. 이스페타시스도 최대 10% 비중을 설정해 드리는데 포트에는 5% 넣어놓고도 이 정도의 수익이란 말이에요. 이거 그 이상 넣어놨으면 더 큰 수익이지. 저러한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LG전자 뭐 이렇게 저평가인데 엉뚱한 종목에서 저평가 찾고 계시면 안 되고. 매집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이 됐어요. 언제? 저점 찍은 게 언제예요? 10월이잖아요. 작년 9월 말 10월 초. 그때부터 해서 우리나라에서 금액 기준 가장 많은 매집이 돼 있는 2위. 그리고 순매수 지분율로 놓고 따질 때는 5% 이상 1억 6,400만 주짜리에 850만 주 수준 5% 이상의 매집이 들어온 겁니다. 5% 이상. 대단하죠. 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시가총액 15위까지 올라와서의 이 흐름. 이제 시가총액 13위까지는 금방이에요. 14, 13위까지 카카오 뭐 현대모비스 또 셀트리온 12위까지 올라오는 거 금방이에요. 금방. 12위까지 올라오는 거. 결론적으로 뭐 이 LG전자의 이러한 추이 추세 부분 이 바닥에서 이러한 LG전자를 방송 갖고 나가서 얘가 수급이 크게 개선돼 있습니다.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몇 명이나 있겠냐고. 그냥 형식적으로 LG전자 얘기하고 그리고 가입하세요를 가입하면 LG전자 어느 세월에요? 이거 정리하시고요. 2차전지 사세요. 언제? 4월 달 뭐 이럴 때. 죽음이죠 그냥. 결론적으로 지금 이거 너무 올랐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캔들의 크기를 보지 마시고 퍼센테이지를 보세요. 사실 물론 지금의 기준에서는 54% 66%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야 이거 되게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원체 저평가였고 저평가의 이유는 매출이 80조가 넘는데 영업마진이 안 나왔죠. 굉장히 작았단 말이에요. 100세까지는 영업이익률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자였지만 핸드셋 사업을 유지해왔던 건데 그것을 다 빼버리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장 사업으로 뛰어들겠다. 전장 사업에 뛰어드는 거죠. 그 결론은 전장 사업의 가시적 성과가 나오게 되면서
올해 들어서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시장을 해석하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나오고 있고 실적도 그렇고 그 수급이 들어오면서 저 그러면 5% 이상 들어온 게 작은 물량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주력을 채우셔야만 그래야만 내 계좌 수익도 내고 그리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어려워요하는 분들은 전부 그 뭐 일반인들이 그런 얘기 하실 수는 있죠. 근데 어려워요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그냥 몰빵인 거야. L전자 파세요. 어? 2차전지 사세요. 2차전지도 그나마 2달 동안에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어? 2달 동안에 수익도 없고 이렇게 막 손실만 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2.74% 손실이다. 어? 아 이게 6월부터군요. 한 달 동안에. 비중 조절만 잘 해놓으시면 부담이 없단 말이지. 응? 근데 비중 조절에 다들 실패해서 아 시장이 20년 만에 어려워요. 이런 장 처음 봐요. 시장 대비해서 8배, 8배가 뭐예요? 시장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8%인데. 어제 같은 경우도 왜 빠졌나요 하셨는데 뭐 사실은 0.6% 빠진 걸 가지고 뭐가 빠졌나 이렇게 시황을 논할 건 안 돼요. 매일매일 데일리 시황을 보는 거는 그것도 한계가 있죠. 전체 추이 추세를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그 15위까지 놓고 보시면 여기에 LG에너솔루션 제가 알기로는 어제 그렇게 안 빠졌거든요. LG에너솔루션은. 그 조정이 깊었던 게 LG화학 장중 6%, 뭐 삼성 SJ 3%, 4%,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막 3, 4%씩, 그리고 얘가 3, 4%씩. 그러니까 시가총액 극대형주 2차 전지 하나, 둘, 셋, 넷, 5종목이 시가총액 11위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11위 안에 5종목이야. 야 참나. 그들의 흐름이 어제 급락이 난 거죠. 근데 그 0.6% 그들의 흐름 빼고 나면은 0.6% 마이너스인데 2차 전지 비중 빼고 나면 나머지 비중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내야죠. 근데 그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이 아니라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또 소형주 위주로 들어가셨다면은 진짜 뭐 피눈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력주의 비중을 꼭 채워 놓으셔야 된다. 채워 놓으셔야만 그래야만 뭐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보고 대처할 수 있고 기준을 잡을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황의 기준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도 참 재미난 종목이죠. 이 이스페타시스의 경우에는 에, 요거는 이제 뭐 상한가 종목의 기준인데 이건 빼버리고 이스페타시스로 넘어옵니다. 지금 그 이스페셜티 케미칼 저 종목의 상승률은 누구도 쫓아할 수 없을 것 같고 음? 초단기간에 상한가를 5번 내놨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준에 이스페타시스 아까부터 말씀드린 우리 포트폴리오의 구성 평균 단가 얼마? 16,300원, 14,630원에 5월 말일 종가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돼 9,250억 그런데도 편입 왜 1조 이상을 한번 넘겼던 종목이고 12%의 매집이 돼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런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해놓고 나니까 나머지 뭐 저 위에 있는 루닛이나 이런 종목까지 볼 수 있는 거고 27일 이후에 그러니까 이 종목이 참 이번에도 재미난 흐름이 있었어요. 뭐 어제 전량책 신호라고 또 재편입도 했지만 그 앞에도 그랬고 근데 그 앞에 금요일 날 쫙 뻗어 올랐다가 꼬리 쫙 달고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25,000원 수준까지 찍고 꼬리 이빨 달고 내려왔잖아요. 어?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다음 주까지 봅시다. 다음 주까지 봅시다. 여기를 오버슈팅이라고 보시더라도 다음 주까지 봅시다. 그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해서 탄력 받았죠. 그때 어떻게 계속 매수했냐? 24,000원에도 매수했냐? 계속. 그리고 어제 전량차 액실은 오늘 추가적인 공략. 28일 공략 줍니다. 2천만 주 기준. 2천만 주 기준. 29일에 이거는. 이게 28일, 이게 29일. 응?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이때만 해도 PER 부분은 조금 저평가 인식을 잡을 수 있었어요. PBR은 여전히 높았고 PER은 다소라도. 결론적으로 지금은 전일 27일 종가 기준에 저 정도예요. 근데 오늘의 종가로 하면 월등히 더 높아졌겠죠.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못 가느냐? 아니지. 주가 올라가는 거하고 고평가인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에코프로가 어떻게 올라가 그러면? 어?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이잖아요. 그죠? 방산주가 어떻게 올라가? 현대로템이. 실적으로 감안했을 때 못 가지. 근데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성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갈 수는 있는데 프리미엄이 높으니까 꺾이면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응? 결론적으로 이수페타시스의 이런 흐름 속에서 뭐 여기서 11,000원, 12,000원, 13,000원, 14,000원. 근데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건 15,000원 넘기고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이 될 때, 15,850원 이럴 때 이제 6월 5일부터 엔비디아가요 폭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반도체 업체 중에 1조 달러를 넘겼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PCB 업체인 이스펜타시스도 덩달아서 지금 애플발, 엔비디아발 호재를 등에 얻고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들여다 봐야 됩니다. 거래가 유지되고 수반되고 돌파되면은 이제 막 1조 넘어온 종목 탄력 받을 수 있습니다. 목표 주가 이때 얼마예요? 15,830원일 때 방송에서 24,000원 목표 주가. 그러고 나서 21,000원 그리고 쭉쭉쭉쭉쭉쭉 26일 얼마? 24,000원에서 편입 평균 단가 얼마부터 있어요? 15,300원, 14,450원, 15,800원, 15,600원, 18,900원, 19,350원, 27,000원. 그 과정에 전량차익 실현이 두 번이 있었던 거고, 예? 그러면서 16일 날 전량차익 실현까지 두 번의 전량차익 실현이 있었던 거고, 세 번째 기준이 28일 날 전량차익 실현을 했던 거고, 그죠? 28일 날 여기서 27,000원 전후에서 전량차익 실현하십시오. 전량차익 실현하십시오.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그죠? 그 전량차익 실현하고 나서 밀려 내려온 게 24,000원대라는 거예요. 24,000원대.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편입 기준 잡으실 수 있는 위치였고,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 수급 보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나마 조금 더 일찍 25,000원대에서도 프로그램 5만 주 들어왔네요. 거래되고 뭐 이러고 있을 때 순간 20만 주 들어오면서 26,000원대. 그 26,000원대에서부터 공식 문자 나온 게 21,100원부터 또 26,700원 기준에 편입하고 26,600원까지 밀렸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실시간으로 듣고 편입의 기준을 차익 실현한 가격보다 월등하게 밑에 재편입 또 추가 편입, 신규 편입하실 수 있었다면은 그게 이제 라이브방의 그 특화된 효과인 거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제 문자 받고 대처하시는 기준이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평단 뭐 16,900원이라고 가정을 해도 26,900원, 오늘 장중에 29,900원까지, 그러니까 10% 이상이 추가적으로 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 오늘 17% 등락, 이 수익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대신에 뭘 해야 된다 그래서 뭘? 고점에서 밀리면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고점에서 밀리면 차익 실현한다.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 신호를 이렇게 계속 드리고 이렇게 결정타로 29,200원 뭐 넘어갈 때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는 3만 원으로 설정을 하지만 계상초 고점을 다 넘겨진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최근에 고점 다 넘겼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기준을 잡은 겁니다. 그죠? 29,750원일 때. 근데 더 올라갔어요. 그래도 상관없다. 차익 실현은 1.5에서 3%에서 이제는 차익 실현 해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29,300원, 28,900원,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거 편입이구나. 아닌데? 요거 시간 다 조정해 주세요. 9시 9분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이게 10시 59분인데, 그죠? 시간 다 조절해 주셔가지고 설정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탈퇴 신호가 이제 계속 나와요. 탈퇴 재진입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그 29,750원일 때 기준에 29,300, 고점이 29,750원일 때 기준에 현재가 29,300원에 차익 실현. 그래서 29,200원 평단에 뭐 150원? 하여간에 29,000원 전후 수준? 오케이. 또 29,200원 이런 수준의 전량 매도까지 된 거예요. 그 원칙만 지켜내면은 뭐 그렇게 하고 나서 위에서 차익 실현 파란 색깔, 밑에서 빨간 색깔 편입한 물량 파란 색깔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기준은 단계별로 들여다본다. 프로그램이 130만 주까지 들어왔다가 80만 주 초반까지 빠졌었는데 어느 자락에서 되들어오는지
그것만 좀 따져서 놓고 보자. 이렇게 한 거죠. 결론은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 실려 있는 저 흐름을 들여다본 거고, 그리고 목표 주가 24,000원을 이미 오픈을 해드렸고, 그리고 3만원 설정을 일봉상의 목표 주가로 잡아드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교육자료. 그리고 주봉의 목표 주가도 있어요. 23,500원, 26,500원. 그리고 3차 35,500원. 이게 어느 가격에서 드렸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어느 가격에서. 이때가 6월 15일입니다. 이때가 뭐 한 19,000원, 2만 원 했나요? 응? 그럴 때란 말이에요. 그럴 때. 마찬가지 27일이면 24,000원? 응? 결론적으로 일 다 넘기잖아요. 다. 4차 목표 주가까지 36,000원까지 이제.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을 기준으로 개별대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매집이 어마어마하죠. 얘도 560만 주인데 오늘 매수가 더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6,320만 주짜리에 매수가 이렇게 프로그램 수급에서 79만 주, 기간이 56만 주, 이러면 이제 시간의 매도 물량이 많죠.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뭐 정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했어요. 제 편입이 21,000원에 28,100원에 들어간 거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추가 편입 안 하고 5% 절반 정도만 다 샀는데, 그러니까 뭐 한 3%대 밑에서 산 거죠. 근데 개인들이 생각보다 덜 빠진 거예요. 흥분 상태 개인들이 이제 따라붙는 그 흐름이 된 거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560만 주의 개인들이 26만 주면은 거의 뭐 600만 주 수준, 거의 10%에 가까운 수준. 근데 12%를 넘기던 종목인데 어찌됐든 손바뀜 매매가 계속 지속되면서 윗방향으로 끌어올려진 건 맞고, 그리고 개인들의 매도 평균 단가가 16,905원에서 더 상향이 됐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매집에 대한 기준은 10% 지금 매집 수준이니까 최소 50에서 100%의 주가 변동률을 주어야만, 그래야만 그들도 차익 실현으로 나갈 수 있다. 1차, 2차, 3차까지 다 올려드렸어요. 언제요? 6월 5일 기준. 저 16,700원, 19,300원, 25,700원. 저 가격이 아직 형성이 안 돼 있는 위치에서 올려드렸겠죠. 결국은 전부 다 저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25,700원 뭐 그 전에 이미 다 넘긴 거고. 이번 주에. 예. 그래서 이러한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군들의 흐름까지도 다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그 뭐 주봉 차트까지 같이 놓고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봉 수급도 같이 보세요. 거래량도 좀 보시고, 거래대금이 1입니다만 뭐 그렇게까지 아주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이 터지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최소 2조 막 이렇게 터줘야 되는데, 그래야 본격적인 변동성 확대 나오는데 그건 좀 제한적이었고요. 그리고 요 포트폴리오 전략 기준에다가 가격을 다 넣어드릴 거예요. 지금 일단은 이제 6월말 포트폴리오에 이번 달 목표 수익을 10%로 잡습니다. 요렇게만 채우시면, 요 비중을 5월 말에만 채우시면 이번 달에 10% 수익 목표로 하면 되는데, 지금 뭐 8%대. 여기에 이제 2차전지 과도한 조정에 대한 가격 반발력이 좀만 탄력적으로도 나오면 2차전지에서 한 5% 들어올리면 그렇게 되면 25%에 5%니까 1% 이상. 그럼 10% 도달하는 건 뭐 아주 우습게 돼 있죠. 결론적으로 요 포트 가지고도 그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를 뭐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고, 오늘 같은 날도, 어제도 마찬가지지만은 오늘 같은 날도 뭐 계속해서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차익 실현 기준이 계속 올라왔단 말이에요. 계속 올라와서 차익 실현했습니다가 설정이 되셨고, 케빈 선생님은 벌써 이미 포스코 DX를 우리는 이제 가지고 있는 입장인데,
차익 실현 매매가 월등히 긍정적이시다 만큼 개별 매매 기준에서 차익 실현 범위 저렇게 설정이 잡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LG화학도 참 좋은 가격 반발력이 나왔는데 너무 아쉽게 짓눌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신고가 랠리의 기준에서처럼 어제 이제 딱 최고점으로 끝냈고 오늘 그 추가적인 강세가 있었기 때문에 신고가 랠리 기준이 잡히는 거고 이수베타시스 그리고 정중앙 선생님께서 오늘 올려주신 이수베타시스 푸른희망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이수베타시스 전부 뭐 어제 차익 실현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계좌 수익까지 전체 계좌 수익까지 13%까지 이런 수익들을 다 가지고 가실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그죠? 옥돌정 선생님께서도 조금 비중이 오늘은 약했는데 다들 뭐 난리가 나 있잖아요. 92%짜리도 하나 있으시고 보초병 세워놓으신 거. 결론적으로 녹화가 오늘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VVIP 방에 계셨던 분들은 녹화를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건 뭐예요? 이 종목의 변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결국은 변동성이 더 확장돼 있으니 계속 추가 녹화가 들어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차익 실현이냐 유지냐의 기준에 평상시와는 다르게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결국 그 차익 실현이 잘 됐고 그리고 7월 포트는 비중만 조금 조절할 건데 아직까지는 뭐 확정 지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종목은 현대 인프라코어를 넣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그 지금 이제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가격을 다 맞춰서 올려드릴 텐데 L전자 같은 경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얼마요? 72,400원. 오늘 뭐 고점 찍어주고요. 그러면입니다. 그리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수급 봐보세요. 50만 주. 어찌 보면은 50만 주 제한적이지 않느냐. 근데 프로그램 쪽에 매수매도 기준 감안해서 36만 주였거든요. 외국인들이 7만 주 샀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매도와 매수 보시면 어때요? 외국인들이 200만 주를 사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순매수가 7만 주인 거지. 200만 주 사고 판 기준에서의 수급 범위, 규모 이런 걸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매도한 쪽은 매도했고 매수한 쪽은 또 매수한 거 손바뀜도 있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LG전자도 사상시대 52주 신고가 목전에 있어요. 하이닉스도 목전, 얘도 목전. 52주 신고가. 얼마 전에 자기들이 다 설정해 놓은, 형성해 놓은 고가가. 그래서 삼성전기도 빠르게 돌려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짜증스러운 게 이제 LG화학이었는데 어쨌든 뭐 수급 논리에 수급이 이탈되고 앞전 저점을 이탈했으니 뭐 정리하고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원칙이 있으시다면 이제 그 원칙대로 대처를 하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매매가 원활치 못하시고 함께 가겠어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앞서 보여드린 이 포트폴리오 구성 요대로의 기준을 그대로 쫓아와 주시는 것이 그게 실질적으로 계좌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매번 강조드리지만은 뭐 현대차 팔아서 루니스 하시게요? SK 하이닉스 팔아서 이수페타시스 계좌 비중 5%인데 개별 기준 최대 10%라고 했는데 그거를 하이닉스 LG전자를 팔아서 30% 채우겠어요? 안 돼요. 비중만 여기 딱 이렇게 조절만 해주면 돼요. 만약에 여기에 2차 전지 몰빵돼 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5월, 6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을 때 어렵다, 힘들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포트폴리오는 버겁지만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누구나가 어마어마하게 부러워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 피처엠도 마찬가지. 예? 지금 뭐 여기서부터 뚝뚝뚝 밀려 내려올 거냐라고 했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의 2차 전지 종목군들의 하방 경직성, 바닥 반발력, 바닥에서 반등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닥으로 인식을 단기 바닥으로 인식을 잡습니다. 캔들을 놓고 보실 때 등락률도 좀 같이 놓고 보셔야 돼요. 고점 대비해서 12.5% 빠진 게 이게 조금 빠진 건 아니죠.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돌리는 거는 뭐 장악형이 나오든 잉태 확인형이 나오든 그럼 신뢰도가 월등히 높아지는 거고
그게 아니면 뭐 수급 좀 강도 있게 단기 수급으로 들어와주는 모습. 그 모습이 없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할지라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우리는 시간의 매매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순매수 들어왔던 것보다 개인들이 뺏긴 물량이 제한적이에요. 그죠? 기간이 좀 매도가 있었고 수급이 꼬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입의 기준 설정하지 않고 시간에서는 특히 안 합니다. 그리고 내일 기준에 뭐 내일도 뭐 공격적으로 프로그램이든 어느 쪽이든 공격적으로 설정이 잡힌다. 그럼 내일 기준에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아도 전혀 무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뭐 시간에까지 이제 나중에 또 교육을 해드리긴 할 건데 굳이 시간에서 이제 단일가 매매 접근하시는 거는 저는 반댈세라고 말씀드릴게요. 자동차 기준에서도 여기서 이제 맴돌고 있는데 21만 원대가 최고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이 잘 돼 있으면요. 이 포트폴리오의 구성 보시면은 대단한 거예요, 이거. 2차 전지 비중 그렇게 크게 많이 채워놨다가 자동차 IT 비중이 70%입니다. 70%. 자동차와 IT의 비중이 70%. 그잖아요. 이스페타시스까지. 자동차와 IT의 비중이. 대단한 거죠. 이 포트폴리오의 구성만 잘 꾸리시면 돼요. 2차 전지도 이렇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거를 저비중을 안 맞춰놓고 막 그냥 그 변동성 종목으로만 비중을 채워놔 버리면 성공될 때는 매우 좋은데 무너질 때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냥 퇴출이에요, 시장에. 예? 지금 LG전자 보면서 자꾸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는데 LG전자 포트폴리오 15% 비중이에요. 저렇게 채워놓고 저수익이면은 월별 또 나중에 분기별 반기별 다 확인해서 보면 저거구나 하실 텐데 저수익 범위가 연간 단위로 볼까요? 연간 단위로 올해 들어서의 기준, 올해 들어서의 그 작년 4분기 이후, 작년 하반기 이후, 작년 하반기 이후에 151%입니다. 계좌 수익이. 그 다음에 작년 4분기 이후 66%. 그리고 1월 달에는 이제 비중을 2차 전지를 확 줄여놨다가 1월 26일부터 포스코 피처 비중을 늘린 거죠. 에코프로의 그 변동성도 그렇고. 그래서 2차 전지 수익을 제외한 수익이 27%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2차 전지 제외한 27%의 수익. 그리고 2차 전지를 본격적으로 편입시킨 이럴 땐 60%. 정점 찍을 땐 그 이상이죠. 그러니까 요 IT 자동차 2차 전지 그 기준에서 비중만 조금만 지키시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쪽 현대로템, 현대인프라코 이런 쪽의 기준도 기술적으로 대처해 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기준에 지금 뭐 포트폴리오 전략 전체를 다 놓고 보면서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차트 보니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판단하실 때 민망하고 미안할 정도로 어떻게 돼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랠리가 나오고 있다. 이게 어떻게 시장이 안 좋다는 표현을 하겠습니까? 삼성전자 최고점 돌파, 하이닉스 최고점 돌파 이후에서 앞으로 눌림, LG전자 최고점 돌파 이후에 2% 눌림, 현대차 최고점 돌파 이후에 3% 눌림. 전부 수급은 속단 표현으로 미친 듯이 좋아요. 결론은 얘네만 조금 우리가 잘 마무리 대처하면 돼요. 비중 조절만 좀 해서. 그러니까 시장이 어디 가서 어렵다 하지 마시고 시장이 어렵다고 표현하는 분들 옆에는 가지도 마시고 같이 비극적인 그리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멀쩡한 하이닉스, 멀쩡한 LG전자, 멀쩡한 현대차 팔아가지고 낙폭과대라고 해서 막 들어가 2차 전지도 그러면 안 되죠. 우리도 2차 전지를 갖고 있고 뭐 다 합니다만 맹신해서 들어가는 건 안 된다. 무조건 거래 터져야 된다. 거래 터져가지고 움직일 때 그때 계산해보고 또 심리적인 수급 범위도 계산해보고 그렇게 대처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수베타시스도 결국 보니까
26만 6천 주뿐이 안 뺏겼어요. 순매수 기준으로. 응? 근데 프로그램 쪽에 수급까지 다 감안하면 오늘 메이저들이 다 땡긴 거죠. 외국인 기관 합산해서 340만 주 매도의 기준에 매수의 기준이 370만 주. 그럼 뭐 1.5%, 15% 이상 관여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순매수로만 놓고 보지 마시고 매수 매도도 같이 보셔야 된다. 다만 이제 그래도 순매수 위주로 시장 해석을 하니 프로그램 감안했을 때 1.5% 수준의 순매도가 또 등락률 감안했을 땐 기관들도 쌍끌이 매수가 이렇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게 기대에 좀 못 미쳤죠. 그러니까 이수베타시스 중립 29,000원 전후 전량 차익 실현 재편입 28,000원 전후 절반 재편입 만약에 눌리게 되면 내일 추가 편입 고점을 넘기면 고점을 넘기는 기준에서 추가 편입 이렇게 대처할 거예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어제 시간에서 좀 많이 미끄러져서 걱정들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못 올려드렸어요. 근데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 영상 보시면 언제든지 그 전략 부분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장중에도 또 한 번 더 제가 잊어버리고 있으면 질문을 주세요. 질문 주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되죠. 그래서 VVIP방은 뭐 실시간으로 장중에 전략을 설정해서 드리다 보니 대처가 가장 원활해지는 거고 그래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일단 함께 하시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회원님들 중에서도 VIP 회원님들은 VVIP 회원님으로 옮겨 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계좌 수익으로 옮겨놔도 상관없어요. 계좌 수익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요것도 있고 또 페이지 하나 더 줘도 되고 아이 모르겠다. 일단은 이렇게 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여기 이렇게 전화번호 있으니까 연락하시고 VVIP방으로 넘어오셔서 오늘 같은 날 이수베타시스 문자 받으신 분들은 매수 문자가 2번, 재편입 문자까지 3번뿐이 없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속상해. 문자 3번뿐이 안 오고. 라이브 방송은 계속 녹화할 때마다 매수 기준입니다. 여기서 매수입니다. 근데 문자 만드는데 훅 치고 올라가. 또 여기서 매수입니다 하는데 또 훅 치고 올라가.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그래서 현재 이제 이 현재가 기준 설정 그대로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과 또 실적 모멘텀이죠. 그 실적 모멘텀과 현대차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과하게 눌려 있다라고 표현드리는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현대 로템 그리고 이수베타시스는 일단은 어찌됐건 전량 차익 실현을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편입 기준에 내일 어떤 흐름이 나올지 한번 보고 대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 하여간에 뭐 어제 시간에서 3%나 급락이 나와서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결국은 잘 돌려놨어요. 그래서 장중에 1.5% 돌릴 때 편입 문자를 내보낼까 하다가 오늘은 이수페타시스에 집중하시죠 라고 해서 이제 그쪽 한쪽으로만 기준을 잡은 거죠. DB하이텍이 급등이 나오나요? 또 시간에서 지금 요 가격만 이제 다 설정해 놓고 DB하이텍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HBSB도 꽤 미끄러져 버렸어요. 동진 세미캠은 이제 좀 강도 있게 돌려놨고 39,000원까지. 그러니까 얘네들도 보시면 그 수익 종목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주력주 이외의 종목의 기준에서 뭐 한미반도체가 손실이기가 어려워요. 마지막 자락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지만 분할 매수 기준 잡았고 그리고 얘네는 손절을 안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져간다. 어지간해서는 가져간다. 변동성 매매로 접근하셨더라도 누구를 IT 쪽에 이 3인방 우리 기준에서 3인방 이수는 뭐 주력으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건 상관없고 얘네들. 그래서 IT 비중을 최대 이제 50%까지도 채울 수 있다라고 요렇게 비중을 설정해 놨잖아요. 하이닉스 LG전자 35%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5% 그렇게 해서 이제 50% 비중의 기준인데 일단은
어찌됐든 그 잠시만요. 어, 그렇게 해놓고 이제 포트폴리오에는 5%를 채운 거죠. 최대 개별 최대 10% 채우는 거고. 그다음에 동신세미계 한미반도체, HPSP도 전부 고점 대비해서 어때요? 심각한 그 조정 수준 아니에요. HPSP가 조금 8%면은 좀 많이 미끄러진 조정인데 최고점에 지금 다 한꺼번에 들어간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 그 문의 주시면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AS 단행을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HD 현대인프라코 12,000원 찍어줘서 참 고맙다라고 표현을 했더니 바로 이렇게 또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쪽들도 수급범위 보시면 뭐 좀 밋밋한 가운데서 흐름인데 뭐 90만 주 하면 0.5%거든요. 0.5% 물량이 너무 좀 과하죠. 25% 매집이 돼 있는데. 그래서 부정적인 해석보다는 긍정적으로 여전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가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인데 굉장히 많이 밀려 내려왔어요. 17,000원대에서부터 진짜 뭐 짜증스러울 만큼 버거울 만큼 오늘 그 어찌됐건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이 잘 유입돼 있는 그런 상태로 마감이 됐습니다. 1억 5,200만 주짜리라서 비중으로는 뭐 어마어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어딥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의 거래대금 최상위 기준에서 뭐 이스페타시스는 그대로 그리고 알로코 그다음에 DB가 시간에서 8% 움직였네요. 또 행동주의 펀드에서 뭐라고 또 코멘트 날렸나요? 근데 거래가 제한적입니다. 거래대금이 월등히 실려야 되는데 거래가 이제 좀 제한적이다. 투심은 아직 좀 어렵다. 그리고 포스코 DX의 경우는 큰 수급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0.3% 수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일단 하방은 잡아주고 마무리를 했다라는 것에 의미를 좀 부여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한 종목 더 있죠. 지금 2.5%의 포스코 인터내셔널 변동성 매매로 접근하셨다라고 한다면 잘라내시고 뭐 오늘 안 잘라냈다면 내일이라도 잘라내시고 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문자 나갈 거예요. 잘라내세요라고 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38,850원인데 편입법이 설정 가능하다 쪽으로 열어놓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의 전략 부분은 뭐 이렇게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매우 긍정적인 차익 실현 범위가 잘 단행됐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주력주 자동차, IT 또 2차 전지까지 포트폴리오 구성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을 해드립니다. 일단은 뭐 내일 기준에서 금요일 날 더 불기둥 종목군들 더 잡아내시고 또 종목 검색기 활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남들 다 어렵다는 표현을 하지만 우리는 뭐 힘겨운 종목도 있지만 이거 완전히 대박인데 이런 기준이 탄성이 절로 나와야 돼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오늘의 이스페타시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항상 종목 매매하실 때에도 이스페타시스도 물론 이제 그 10% 비중까지 설정을 해드립니다만 포트폴리오에 5%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 5% 들어가 있는 이스페타시스보다도 더 많은 물량을 편입하겠다 하는 거는 주력주에서만 그렇게 단행이 돼야죠. 다른 쪽의 기준에서도 뭐 예를 든다면 루닉 같은 종목을 뭐 최고 대박 선생님 막 30%씩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최고 대박 선생님 5월 9일 날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개선해 놓으십시오라고 해놨는데 이대로 이 상태에서 개선해 놓으십시오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리고 그리고 루닛을 그때 30%를 들어가셔갖고 좀 대처 잘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또 손절해 버리시고 9만 원대 초반에
그래서 일단은 그 포스코 퓨처엔과 이제 LG와 이렇게 힘겹단 말이에요. 이렇게 몰빵으로 돼 있으면. 그죠? 지금 뭐 몰빵이라는 표현도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얼마예요? 거의 뭐 여기에 대부분 다 들어가 계시고 LG전자하고 현대로템으로 옮기십시오라고 한 게 그나마 그리고 그 IT 쪽으로도 옮기셔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포트의 비중 조절을 저렇게 못하시고 한쪽에 특히 이제 2차 전지처럼 너무 변동성을 추구하는 쪽에 저렇게 진입이 돼 있으시면 지금 장에도 힘겨워질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포트폴리오 보내주십시오. 음악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